아니 오늘까지 한 거 맞아. 저 데일리 테스트 확인 좀 하게 좀 부탁. 그냥 이게 뭐 아니 저 오늘 알아보냐 알아보? 이제 자꾸 지금 너무 졸려. 안 졸리게 해줄까 저? 이제 좀 깬 것 같아요. 뭘 깨? 그냥 그냥 정답이야. 나쁘지 않은 정답률의 나쁜 글씨. 글씨 때문이라고 뭐 깎이는 거야. 봐봐. 라인에 좀 맞춰서 잘 좀 붙여. 라인이 있잖아 이 그지 같은 놈아. 아이고 씨. 아 이거 준혁이 어쩌나 어째. 빨리 앉아. 감사하게. 자 얼른 꺼내주세요. 빨리 감사하게. 둘 나가니까 새 보이고 뭐야 이게 왜 변화무쌍해. 누가 좋았어요? 월요일부터 3명 올 거야. 복귀한 친구들도 있고 원래 있다가 우리 학교 있나요? 기억이 안 나. 가자고 친구 하나 있었는데 원래 그때 같은 반이었던. 원혁이요? 아니 원혁이 말고 누구였지? 간만에 호준이었나? 아 이호준. 호준이가 가자였나 맞지? 어. 봐봐. 복귀한다고. 아 아직 다 못했어? 잘했네 좀. 자 다음. 아니 데일리 테스트 문제 왜 이렇게 맨날 하루 종일이요 둘 다. 야 연습. 그냥 내신 때 반은 그거 등급 상관없이 그냥 학급계 나오는 거예요. 내신 대비 처음 받아본 것처럼 기억이 안 나서. 세상스럽게 학교별로 제가 좋아. 시간도 아니지 않나요? 뭐라고? 시간도 아니지 않나요? 시간별로 그런 줄 알았어. 시간별로? 네. 시간별로가 뭔 말이야? 앞 시간 타임이 있고 뒷 시간이 있었고. 아 대화고 애들이 많으니까. 아 많아서 그런 거예요. 많아서 분반을 하는 거지. 많아서. 아 내가 못해가지고 그래서 안 다니는데 나도 엑스탕을 보면 초코파이 준다고 하더라고. 그게 뭔 말이야 갑자기? 원래 우중이 그런 제가 오게만 받았어. 아니 그러니까 그만뒀던 거 나도 알아. 그래서 엑스탕 안 다니는 줄 알고 초코파이 선물해 달라고 했는데 있으면 좀 있어요. 초코파이는 뭔 얘기야? 그거 나와서 준다고 하더라고. 어, 초코파이 만들고 있었는데 아니 초코파이가 뭔 말이야 갑자기 생뚱맞게. 문수도 답.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자스가. 그러니까 오자마자 시험을 봐야지. 아니 또 본 거는 또 잘 봤구만. 대학교에 무슨 거야? 아이고. 자 보자 다들. 아주 그냥 뭐 학교 갔다고 다들 그냥 넋이 빠져갖고 다시 들어가고. 적응해야지 이제 사실. 저기 뭐야 니네 3월 말이면 또 내신 대비 할 텐데. 그리고 지금 학사일정 보니까 4월 말이 시험이 많더라고. 대부분 4월 말이었거든. 그러면 잠깐만 얘기해볼게요. 저희 4월 25일이 중학교. 아니 그러니까 대부분 있더라고. 대부분 요 시즌인데 이렇게 걸쳐서 보는 학교도 있어. 막 목금 월화 이렇게 걸쳐 보는 학교도 있었어. 주영이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간 4월 말에서 5월 초 요때 그러니까 어린이날 전 이때 다 이제 끝내려고 하는 것 같아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항상 이제 5주 대비라잖아요 내신 대비를. 그럼 4월 말을 기준으로 하면은 하나 둘셋넷 다섯이에요. 그러니까 3월 20일부터 내신 대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우리 정규 수업 다 다음 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 스케줄 조사 다 했었지 내가. 근데 스케줄 조사해서 보내라니까 이 그지 같은 놈들이 제대로 보내지도 않고
학원에서부터 얼마나 걸리냐라고 했더니 지네 집에서의 거리를 쓰고 앉아있고 그지 같은 놈들아. 아니 양식을 보내주면 뭐하냐, 예시랑 보내주면 뭐해요? 그러니까 니네가 맨날 시험 보면 틀리는 거 아니야. 문제도 제대로 안 읽고 그지 같은 놈들아. 아무튼간 그 이제 내신 시간표는 사실 쌤이 한 80%는 짜놨어요. 거의 다 해놨고 다음 주 빠르면 좀 다음 주, 좀 늦어도 다다음 주 이때쯤에 1차적으로 너네한테 한번 보여줄 거야. 시간표를 전체적으로 담당 선생님까지 다 보여줄 거야.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그 너네 웬만하면 너네 시간에 맞춰서 내가 다 조정을 할 거거든. 근데 혹시라도 특이사항이 있으면은 나한테 얘기해 주면 되겠고. 그리고 또 추가로 이제 공지할 게 2개가 더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니네가 작년에 내신 대비 받을 때는 주 2회 와서 수업을 듣고 하루는 자습 및 테스트를 했었단 말이야. 맞지?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고2 때부터는 없어. 원래 그게 타학원 스케줄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냥 너네 지금 오는 것처럼 화토에 오면 돼요. 화토에 시간도 웬만하면 내가 학교별 시간표로 해도 웬만하면 시간 맞출 거야. 웬만하면 맞출 건데 화요일 시간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화요일 시간이 지금 너네가 마지막 타임이잖아. 근데 중간 타임에 올 수도 있어. 이거는 좀 학교별로 좀 달라요. 토요일은 근데 웬만하면 12시 타임으로 토요일 미안하다. 우리 월급이지 미안. 월급은 웬만하면 지금 시간으로 지금 요일로 할 거예요. 수요일에 웬만하면 안 하게끔 할 건데, 근데 이제 시간대는 약간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너네가 7시 타임이 될 수도 있고 8시 반 타임이 될 수도 있다. 그 정도만 니네가 참고하면 될 것 같아. 알겠지? 근데 대화고 같은 경우는 조금 변수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대화고들은. 왜냐면 대화고는 좀 인원을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작년처럼 좀 분반을 만약 한다면 그러면 또 이제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모르겠어요. 뭐 승민이도 빠이빠이 했고 지금 이제 대화고 애들이 이제 하나둘씩 떠나고 있는 마당이라 그래서 아마 한반으로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아직 모르겠어요. 아직 봐야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리고 참고로 작년과 담당 선생님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하세요. 여기서 변동사항이 없는, 확실하게 변동사항이 없는 학교가 4개 있어요. 여기만 말해줄게요. 대진, 주협, 대화, 안고. 여기는 변동 없습니다. 작년이랑. 지원이 겁나 안 좋았네. 한호쌤한테 다 얘기해요. 그죠? 내가 이따 수업 끝나자마자 한호쌤 가서 바로 얘기한다. 내가 담당 선생님 안 바뀐다고 하니까 바로 지금 이랬다고. 와 굉장히 갈굼당할 것 같아. 굉장히 뭐라고? 갈굼당할 것 같아. 아무튼 그렇고 나머지는 변수가 좀 있어요. 나머지 학교들은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그 배정이나 이런 거를 조금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좀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됐죠? 자, 그럼 내신에 대한 이야기는 뭐 이 정도 하면 되죠? 추가로 뭐 질문할 거 있냐? 없죠? 알겠습니다. 자, 갑시다. 테스트 본문. 벌써 10분 지났거든요. 빨리 할게요. 첫 번째 문제부터. 일단 첫 번째 동사 관련어법. 뭐 맨날 얘기하는 거죠. 동사 자리가 맞냐 아니냐 따지라고 했잖아. 앞에 her 동사 나왔으니까 동사 자리 아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here 지각 동사이기 때문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 ing, pp 셋 중에 하나 써야 된다. 근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sing이라고 나왔는데 앞에 나와 있는 목적어와의 관계를 따졌을 때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당연히 노래를 하는 걸 거 아니야. 노래를 하는 거고 게다가 뒤에 푸치니의 유명한 아리아라는 목적어도 나왔네. 뒤에 목적어가 나왔으니까 능동형을 써야겠죠. 그래서 동사원형 또는 ing 둘 중에 하나 쓰면 된다. 바로 이어서 이 녀석을 보자면요. 자, 이거는 내가 뭐 밑줄을 쳐놓진 않았지만 밑줄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비동사 밑줄. 선생님 근데 저게 싱이 4형식 동사로 해석될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4형식 동사요? 그러니까 그 싱 하고서 사형식? 4형식 동사 싱을 얘가 간접 목적어라고? 얘가 직접 목적어예요? 뭐 말하는 거? 거기는 어차피 부사니까 상관없는데 그거 말고 간접 목적어가 많고 그 지금 목적어 아니 근데 이미 해석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싱이 근데 지금 질문하는 게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4형식 동사라는 게 무슨 그 말이지? 직접 목적어인 유가 생략이 된 경우는 없나요? 유를 왜 생략을 해요? 만약 그 유가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말이 될 수 있잖아. 아니 왜 생략을 해? 생략이라는 거는요 빼도 의미 전달이 되면 생략을 하는 거예요. 빼도 의미 전달이 되니까 생략을 하는 거지. 근데 지금
지금 말하는 게 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일단 스윙은 4형식으로 못 쓰여요. 일단 근본적으로. 왜냐면 4형식이라는 건 뭐뭐에 주다라는 뜻이잖아. 그러면은 노래를 해서 준다? 좀 의미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잠깐 헷갈리네. 네, 좀 잘 이해가 안 되세요. 직접 목적어가 주어로 나와야 되는 의미상주로 나와야 되는데 그걸 보면 헷갈렸어. 그것도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직접 목적어가 의미상주어로 나온다는 말도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죄송하지만, 예, 좀 지금 알고 있는 개념이 좀 혼재된 것 같아요. 지금 질문 자체가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앞에 지각동사 here가 나왔으니까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동사원형이나 ing나 pp를 써야 된다. 동사 자리 아닌 거 확인했잖아.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 얘는 능동의 의미고 얘는 수동의 의미야. 근데 뒤에 목적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능동형인 see나 seeing 쓴다고.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혹시? 그게 아니라 그냥 꼬아서 좀 생각하고 있어. 네, 뭐 뭔지 모르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여기 비동사 부분. 비동사 밑줄 쳐져 있으면 내가 문제 둘 중 하나라고 했어. 뭐라 했지? 스위치나 태. 스위치나 또는 태라고요? 비동사가. 대동사 문제라고 했어. 됐어? 둘 중 하나라고 했지. 그럼 이 둘을 어떻게 구분하라 했지? 스위치 문제인지 대동사 문제인지 어떻게 알아? 뒤에 보호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보호가 오면 뭔데요? 오면 스위치. 오면 스위치 문제, 안 오면 대동사 문제 얘기했었죠. 자, 그럼 여길 봐봐. It was 뒤에 어느 스테이지만 나와 있고 보어가 안 나와 있어. 그럼 이거 무슨 문제? 대동사 문제.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접근을 해봐라. 얘들아, 아니 바로 앞에 it이 있는데 이거 갖다 스위치 문제를 내겠냐? it was냐, it were냐 이걸 내겠어요? 중학생도 이런 문제 안 되겠다.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대동사 문제가 되는 거야. 됐냐? 그러면은 대동사 문제니까 앞에 나와 있는 동사를 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앞에 있는 동사 봤을 때 얘들아 비동사가 있는지 찾아봐. But it has never had so much meaning. 비동사 있냐? 없어. 일반 동사밖에 없잖아. have 동사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뭐야? was가 아니라 did라는 형태로 붙여줘야겠죠. 됐냐? 자, 다음 넘어갈게요. 2번. 봅시다. The man who does more than his past for. 여기서는 이제 paid for라고 나와 있는데 for 뒤에 목적어가 없잖아요. 이거는요, 그가 지불 받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불 받다라기보다는요, 엄밀히 말하면 보상 받다. 그냥 이 정도의 의미로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보상 받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는 사람이겠죠. 그 사람은 will soon be paid for. 자, 곧 보상을 받을 거랍니다. 더 많은 것을요. 뭐보다? 그가 하는 것보다. 자, 역시나 여기서도 또 대동사 문제가 되겠죠. 앞에 비동사가 있어요. 여긴 비동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잘 보셔야 돼요. 만약에 is가 정답이라면은 is 뒤에는 뭐가 생략됐다는 거야? is paid for 이렇게 된 거예요. 만약에 does가 정답이라면은 does는 뭘 말하는 겁니까? paid를 말하는 겁니다. 됐어요? 이걸 말하는 거라고. 그럼 결국에는 지불을 하는 거냐? 그러니까 보상을 주는 거냐? 보상을 받는 거냐?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데, 근데 애석하게도 지금 여기서 그가 보상을 준다 받는다가 지금 문제가 아니고요. 얘가 뭘 대신하는지부터 좀 알아야 돼요. 뭘 대신하는가. 잠깐 봐봐. 자, 여러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is, does 있잖아요. 얘는요 앞에 나와 있는 요 놈을 대신하는 게 아니고요. 요 놈을 대신하는 거예요. 요 놈을. 그걸 어떻게 알아요? 봐봐. 지금 비교 구문이죠. more than 나왔잖아. 그렇죠? 비교 구문. 그럼 비교 구문에서의 기본, 오늘 수업 시간에 배울 건데 비교 구문의 기본은 뭐냐면요. 병렬 구조거든. 병렬 구조. 병렬 구조가 뭐야? 똑같은 형태끼리 연결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병렬 구조는요 어떻게 연결되냐면 앞에 나와 있는 주어 부분이랑 뒤에 된 이하에 나와 있는 이 둘을 비교하는 거란 말이야. A와 B를 비교하는 거야. 됐어? 그러면은 요 자리를 보는 게 아니라 A 자리에 나와 있는 걸 보는 거야. A 자리에 나와 있는 거. 되니? 여기를 봤을 때 잘 봐봐 다시. 보상받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은요 그가 하는 일보다 더 많이 보상을 받게 될 거랍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건 문맥상 그가 하는 일보다가 돼야겠죠. 그가 하는 일보다. 그가 하는 일. 여기서 한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똑같이 does로 받는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우리 대동사 문제를 풀 때 핵심은 뭡니까? 해석이에요. 해석을 안 하고는 제대로 풀 수가 없다. 3번 갑니다. 자, 간단한 문제죠? stop ing와 stop to입니다. 자, 이거는 내가 거의 공식처럼 알려준 게 있었어요. 자, 앞에 좀 보자.
우리가 흔히 두 개를 비교할 때 stop ing는 뭐뭐 하는 걸 멈추는 거고 stop 투동사원형은 뭐뭐 하기 위해 멈추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 근데 쌤이 어떻게 하라고 했어? stop ing는 이 ing를 안 하는 거라고 했어. stop to는 뭐야? 이 행동을 하는 거라고 했어요. 기억나? 이렇게 비교하라고 했지. 빨리 비교하기 위해서. 그러면 운전자가 도와주지 않았다예요. stop ing를 쓰면 뭐야? 안 도와줬다는 거야. to를 쓰면 뭐야? 도와줬다라는 뜻이야. 왜냐? 그럼 뒷 문맥을 봤을 때 motorcyclist injured from a crash래. 그럼 뭡니까? 부상을 당한, 그러니까 충돌로부터 부상을 당한 오토바이 운전자를 ing를 쓰면 안 도왔다, to를 쓰면 도왔다라고. 됐어? 근데 이것만 보고는 알 수가 없잖아. 도왔는지 안 도왔는지. 좀 더 뒷내용을 봐야겠죠. 그러나 그가 어떻게 됐다? 그 현장에서 벌금을 받았답니다. 불법 주차로 인해서요. 그럼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차 얘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왜냐면 벗이 나왔으니까 앞뒤 내용이 반대 내용이어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 벌금 받았다는 건 안 좋은 얘기잖아. 그럼 앞에는 어떻게 좋은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벗이니까? 그럼 좋은 얘기가 뭔데요? 도와줬다 얘기가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후보정사로 써야 되는 거야. 이해됐냐? 뭔 말인지? 됐어? 야, 왜 이렇게 다 매가리가 없냐? 정신을 좀 차리고. 지원아, 정신 차리고. 자, 다음 4번 볼게. 자, 요거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가목적어야, 가목적어. 자, 복습 좀 해보자. 복습. 앞에 봐봐. 가목적어, 진목적어 쓰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내가 얘기했었어. 세 가지가 있었거든. 기억나는 대로 말해봐. 첫 번째 뭐였어? 그 가조 진조처럼 좀 긴 친구가 나와야 돼. 그거는 2번에 이제 써 있었죠. 그러니까 목적어가 길 때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수동사원형이나 대절이 나올 때죠. 근데 근본은 이게 아니었는데. 자, 그렇지. 5형식 구조지. 5형식 구조. 됐어? 1, 2, 3, 4형식에서는 가목적어, 제목적어를 안 쓴다고 했어요. 물론 3형식에서 예외적으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5형식 구조에서 쓴다. 왜 그러냐? 이유를 다 말했었지. 1, 2형식은 목적어가 안 나오고 3형식은 목적어가 어차피 뒤에 있고 4형식 목적어 2개 나오지만 직접 목적어가 길면 그냥 냅두면 되고 간접 목적어가 길면 4형식을 3형식으로 전환하면 되니까 이 얘기 했었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5형식에서 쓴다. 자, 세 번째 조건 뭐였어? 동사. 동사 자리에 어떤 동사 나온다 했지? 어떤 동사 나온다 했어? 저새 까먹었냐? make, find, 생각하다 동사. 됐어? 이런 동사가 나온다 했어. 이 조건이 모두 성립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가목적어는 반드시 써야 된다. 반드시. 그래서 요 자리에 it을 쓰고 요 자리에 투동사원형이나 대절이 나오게 되겠죠. 됐어? 이런 구조인 거야. 그럼 여기서 보면은 considered 생각하다 동사 나왔어. 뒤에 in 나왔네. 그렇죠? 여기서 일단 확실한 건 it은요 그것이라고 해석하지 않아요. 왜? 앞에 대신할 그것이 없잖아요. 없잖아 앞에. 그러니까 여기서 it은 뭐야? 가목적으로 한번 알 수 있는 거야. 요 문장에서는요. 그리고 뒤에 진목적어 대절 나와 있죠. 그럼 여기는 당연히 무슨 자리? 목적격 보어 자리잖아. 보어 자리인데 우리가 언제부터 보어 자리에 부사를 썼냐? 그러니까 important 형용사형으로 써야겠지. 됐냐? 이렇게 정리가 된다. 자, 마지막 5번 보겠습니다. 자, 요 부분만 그냥 간단하게 볼게요. 동사 자리가 맞냐 아니냐부터 따져봐야 돼. 앞에 동사 나왔네? 그럼 동사 자리 아니야. 동사 자리 아니니까 뭐 쓴다? 준동사 쓴다. 준동사 써야 되는데 앞에 있는 make가 뭐야? 사역동사 아니야. 그럼 우리 사역동사 하면은 목적격 보어 자리에 쓰는 게 뭐냐? 동사원형이나 pp예요. 동사원형이나 pp. 됐어? 우리가 중기 때는 보통 동사원형만 배우지만 엄밀히 말하면 pp형도 가능하겠죠. 결국에는 무슨 문제? 능수동 문제. 결국에는. 됐냐? 내가 이거 여러 번 얘기했는데 잘 기억해봐. 다시. 동사 자리가 아니라면 웬만하면 뭐다? 능동수동 문제라고. 웬만하면. 알겠지? 동사 자리가 아니면 능수동 문제야. 대부분. 특히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였어? ing나 pp냐.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 알았지? 다시. 자, 그러면 여기서 너네가 단순하게 사역동사네? 동사원형 맞네? 이러면 안 된다고. 이거는 중딩이야. 중딩. 어떻게 풀어야 된다? 여기에서의 능동수동을 따져야 된다고. 그럼 봐봐. 앞에 나와 있는 목적어가 돈이잖아. 그럼 돈이 쓰는 거냐? 돈이 쓰여지는 거냐? 당연히 돈이 쓰여지는 걸 거 아니야. 그러니까 PP형이 spent를 써야겠죠. 한 가지 더. PP형이면 뒤에 목적어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 했지. 그래서 뒤에 목적어 없잖아. 그래서 spent PP형을 써야 되는 거야. 됐냐? 자, 데일리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수업할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병렬 구조와 비교 구문 110쪽이거든요.
110쪽? 110쪽, 121쪽인데 일단 책은 펴두고요. 근데 오늘도 제가 좀 필기할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필기 좀 하겠습니다. 110쪽 일단 편하고 110쪽. 자, 필기는 각자 뭐 편하신데 하세요. 뭐 스프링 노트에 놔시든지 책에 놔든지 노트에 놔든지 알아서 본인이 언제든 편하게 꺼내볼 수 있는 곳에다가 필기하시고요. 자, 유닛 8의 병렬 구조와 비교 부문 요거를 좀 볼게요. 병렬이랑 비교. 자, 일단 우리가 항상 어법을 배울 때 기준을 먼저 잡아야겠지. 내가 맨날 얘기하는 거.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어법은 세 종류밖에 없다. 맨날 얘기하지? 동사 관련 어법, 절 관련 어법, 기타. 맨날 이 세 개만 얘기하잖아. 그렇지? 그럼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병렬 구조 및 비교 구문은 어디에 속하냐? 얘는 기타에 속하는 거야. 기타. 됐어? 동사 관련도 아니고 절 관련도 아니야. 기타야, 기타. 그런데 기타에서도요 잘 나오는 애가 있는데 특히 이 병렬 구조 있죠. 요거는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건 별 3개 줘야 돼. 비교 구문은 출제 비중으로 따지면은 얘는 사실 어법이냐 영작이냐에 따라 좀 다르거든. 어법 기준으로는 별 1개고요. 어법 기준. 영작 기준으로는 별 2개예요. 이 별의 기준은 뭐냐? 빈출도 말하는 거야. 빈출도. 됐어? 사실 병렬 구조는 별 더 줘야 돼. 별 한 10개 줘야 돼. 왜냐면 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해볼게. 내가 예전에 줬던 프린트 갖고 있지, 너네. 그 고등 기출어법 해갖고 그 프린트 있지. 그 프린트에 써 있는 거를 보면 되는데 잠깐만 봐봐. 자, 다시 한번. 동사 관련 어법이나 절 관련 어법이나 기타 이렇게 내가 나눠놨었어. 근데 기타에서 내가 분류를 2개 했었거든. 첫 번째는 뭐였냐면은 해석이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녀석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가 있었어. 근데 해석이 필수인 어법이 뭐가 있었냐면은 아까 말했다시피 일단은 대명사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병렬 구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데일리에 나왔던 대동사 문제가 있어. 나머지 파트에서 나오는 게 형용사 대 부사, 비교 구문,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특수 구문 있죠. 뭐 도치라던가 뭐 이런 거 있잖아.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나머지에 속하는 거야. 그러면은 얘들아, 보통 고등학교 1학년 때 비중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이거를 비중을 내가 10으로 잡아볼게요. 맥시멈 10, 10이라고 따지면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5대 3대 2의 비중이에요. 비율로 따지면 출제 비중 말하는 거야. 출제 비중 5대 3대 2 한 이 정도 돼. 근데 2학년 특히 2학기 정도부터는요 비중이 좀 달라집니다. 어떻게 되느냐? 5대 2.5대 2.5 한 요 정도 돼요. 굳이 따지면. 그러니까 얘와 얘의 출제 비중이 좀 달라진다는 거야. 고3 되면은요 한 이렇게 됩니다. 약간 5대 2대 3? 거꾸로 돼요. 거꾸로. 그러니까 이 기타의 비중이 올라간다는 거야. 학년이 올라갈수록 여기에 비중이 올라가거든. 왜 그럴까? 이유가 간단해요. 여러분,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어법 문제를 낼 때 어떻게 내냐면 의도가 이거야. 학교에서 내는 의도 또는 모의고사에서 내는 의도는 이겁니다. 너 이거 어법에 대해서 네가 얼마나 알고 있어? 너 이 개념 제대로 공부했어? 너 잘 알고 있어? 너 관계대명사 뒤에 불완전한 문장 오는 거 알아? 관계부사 뒤에 완전한 문장 오는 거 알아? 너 와시랑 대 구분할 줄 알아? 구문분석 제대로 할 줄 알아? 이런 거 물어보는 거야. 이게 문제 의도야, 고1 때는. 근데 고2쯤 되면은 대부분 아이들이 이제 도가 터요. 이제 그런 것들. 구문분석 열심히 연습하고 대부분 잘한단 말이야. 변별이 안 돼. 그래서 특히 고등학교 2학년 2학기부터는요. 이제는 해석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해석을. 그러니까 이제 어법은 아무리 어렵게 내봤자 결국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석을 어렵게 하는 거야. 지문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야. 지문의 난이도가 올라가니까 별거 아닌 대명사 문제, 있을래, 됨쓸래, 별거 아닌 병렬 구조 문제, 별거 아닌 대동사 문제 이런 거의 난이도가 급상승하게 되는 거지. 왜? 지문의 난이도가 어려우니까. 지문 자체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실제로 특히 병렬 구조 같은 경우는요 거의 매년 수능마다 나와. 거의 매년마다. 됐어? 그래서 이 세 마리는요 사실상 수능 문법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많이 나온다. 왜? 해석이 필수니까. 되니?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오늘 배우는 녀석의 병렬 구조가 핵심인데 미리 말하자면 병렬 구조 풀이의 핵심은 뭐다? 해석이야. 해석. 됐어? 내가 얼마나 해석을 잘하는가. 근데 내가 여기다 대고 너네한테 자 얘들아 병렬 구조는 해석 잘해야 돼. 해석 실력 기르자. 이러면은 너무 성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석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까지. 그리고 병렬 구조 풀 때 팁이 있어요. 팁. 그런 거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병렬 구조가 뭔지 기본부터 잡아야겠지. 가볼게. 첫 번째 병렬 구조부터. 자, 일단 병렬 구조의 의미를 먼저 말하자면요. 보통 이제 너네가 알고 있는 게 앞뒤가 똑같은 형태. 이걸로 이제 많이 알고 있죠. 엄밀히 말하면은 그건 잘못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병렬 구조라는 건 뭐냐면요. 동일한 품사끼리 연결되어 있는 구조예요. 이게 병렬 구조거든. 동일한 품사끼리야. 핵심이 뭐냐? 동일한 품사야. 품사.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병렬 구조 하면은요, 보통 책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 동사는 동사끼리, 뭐 명사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아니다. ing는 ing, 뭐 pp는 pp, 뭐 부사는 부사, 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 이게 병렬 구조라고 나와 있어. 그건 엄밀히 말하면 잘못된 설명이에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현재 분사 ing랑 and하고 과거 분사 pp 이렇게 연결을 해볼게. 그럼 이 두 개는 and로 연결이 안 되냐? 돼요. 왜? 얘도 형용사고 얘도 형용사니까. 됐어? 가능하다는 거야. 됐어? 예를 들어서 여기는 부사 한 단어가 나왔어. and 하고요. 여기는 부사 구가 나왔다고 쳐볼게. 그럼 단어와 단어가 연결된 게 아니라 단어와 구가 연결됐네? 그럼 이것도 틀린 거냐? 아니요? 맞아요. 왜? 같은 부사잖아. 그러니까 병렬 구조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같은 품사끼리 연결이야. 됐어? 그런데 시험에서 이런 것까지 잘 출제하진 않아. 시험에서는 대부분 형태적인 걸로만 출제를 해요. 형태적인 거. 그리고 그 형태적인 것 중에서도요. 특히나 동사 관련된 것만 형태로 문제를 냅니다. 자, 일단 병렬 구조의 기본을 알아봤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병렬 구조를 어떻게 만드는데? 병렬 구조를 만드는 방법이 있거든. 그 방법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그 두 개를 알려줄게요. 자, 두 번째, 병렬 구조 만드는 법이라고 쓸게요. 만드는 법.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들어봤겠지만 등위 접속사를 활용하는 방법이야. 등위 접속사.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질문하자. 등위 접속사가 뭐야? 이게 뭐예요? 등위 접속사. 이게 뭔데? 어려운 질문이에요. 등이 뭘까? 등. 똑같다. 위는 위상이라는 뜻이거든. 위상. 위상이란 말은 몰라도 되고요. 그냥 우리 쉽게 말하면요. 품사라 생각하면 돼. 품사. 됐어? 그러니까 동등한 위상을 연결해주는 말 이런 뜻이다. 됐어? 이걸 이제 등위 접속사라고 하거든. 이내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거. and, but, or, nor 이런 애들이 있죠. 이게 등위 접속사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거 있잖아. and, B. 이때 and나 but, or, nor 뭐 이런 애들이 있어. 이게 이제 등위 접속사예요. 사실 등위 접속사는 얘네 말고 더 있어요. so도 있고 for도 있어요. 얘네도 등위 접속사인데 어법 시험에서 걔네가 나오진 않아. 어법 시험에서 나오는 거는 사실상 and 아니면 or예요. 웬만하면 얘네로 나와. 웬만하면 but도 잘 안 나와. 등위 접속사에서는. 됐어? 뭐 no할도 잘 안 나와. 웬만하면 얘네 둘로 나오거든. 이게 첫 번째 등위 접속사. 그럼 다시 한번 보다 A와 B는 어떻다? 동일한 품사끼리 연결이 돼야 되는 거야. 알겠냐? 이 등위 접속사를 활용한 거에서 약간 업그레이드 버전이 있어요. 약간 업그레이드 버전. 이거는 내가 반부장 표시하고 쓸게요. 자, 등위 접속사에 이제 확장 버전이 있는데 확장된 버전. 이 확장 버전이 뭐냐면요. 바로 여러분이 들어봤을 법한 상관 접속사라는 녀석이야. 상관 접속사. 상관 접속사가 뭐냐? 그 유명한 both A and B, 뭐 either A or B 얘네 있지? 걔네 말하는 거야. 짝으로 이루어져 있는 접속사. 얘네들 말하는 거야. 됐어? 그러면 한번 종류를 한번 몇 개 써볼게. 뭐 이런 애들이 있잖아. both A and B. 그 다음에 either도 있고요. neither도 있고요. not도 있고요. not only도 있어요. 그럼 이걸 하나씩 해보자면은 either or, 그 다음에 neither nor, 그 다음에 not A but B. not only는 뭐 여러분 잘 알고 있죠. not only A but also B. 이렇게 되죠. 됐어? 해석은 생략할게. 자, 그러면 이 상관접속사는 약간 확장된 버전인데 오히려 얘가 시험에 덜 나와요. 오히려 이쪽이 더 잘 나와. 그냥 기본형이지, 기본형. and나 or. 얘가 고등교사 시험에 더 잘 나옵니다. 왜냐면 얘네는요
보스가 나왔다? 아 그러면 일단 얘는 짝이구나. 이게 확실하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잖아. 나돌리 나왔다? 그럼 버돌서 바로 나오잖아. 얘네 그렇죠? 그럼 오히려 이런 상관적 속사가 나오면 얘네들은 무조건 짝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병렬 구조를 찾는 게 껌이에요. 껌입니다. 되게 쉬워요. 그래서 상관적 속사는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 시험이 잘 나오냐면 병렬 구조보다는요 다른 쪽으로 시험을 내는 걸 좀 더 좋아해요. 다른 쪽으로. 첫 번째가 뭐냐? 수일치입니다. 수일치. both A and B는 복수 취급이죠.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B에다가 수일치하죠. B의 수일치. 됐어? 이거죠. 뭐 이 정도 수일치 정도로 문제로 내거나 아니면 마지막에 나와 있는 요 논 있죠. 요거 나돌리 버들스 요거 있죠. 요거는 뭘로 내기 좋냐면요. 영작 내기 제일 좋아요. 영작으로 출제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됐어? 요 정도로 이제 나오는데 특히 나돌리 버들스는 영작에서 중요하니까 얘는 좀 추가 설명을 좀 할게요. 얘만 좀 추가 설명할게요. 자 여기다 내가 다시 쓸게요. 나돌리 버들스. 아이고. 자, 얘가 왜 영작에서 잘 나오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줄게요. 첫 번째는요. 변형시키기가 좋아서 그래요. 변형시키기 좋다는 게 뭐냐면 이 only라는 단어를요.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어. just라든가 뭐 simply라든가 아니면 merely라든가 이런 단어로 쓸 수가 있어. 그저, 단지 다 이런 표현으로 쓸 수가 있어.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요. also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됐어? 그리고 또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나돌리 버들스 B는 다른 형태로 바꿀 수 있죠. 어떻게 바꿀 수 있어? 이걸 통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어? B가 먼저 나오고 A가 뒤로 가는데 요 사이에 쓰는 거였네. 모르냐? 아 나 진짜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공부 더럽게 안 하고 있네. as well as 됐어? 이렇게도 쓸 수 있어. 여기서 as well as가 무슨 뜻이냐? 얘 자체가 뿐만 아니라 이런 뜻이야. 뿐만 아니라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렇게 덩어리를 묶어봐. 그럼 어떻게 되냐? A 뿐만 아니라 B 이렇게 되잖아. 같은 뜻이야. 같은 뜻. 되냐? 그러니까 첫 번째 나돌리 버들스가 시험에 이제 영작에서 잘 나오는 이유 변형하기 좋으니까 이게 첫 번째 이유야. 됐어? 근데 얘는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에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 얘가 왜 시험에 잘 나오는가? 이게 첫 번째고요. 첫 번째 여기다 1번으로 쓸게요. 두 번째 이유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치. 얘를 도치 구문으로서 영작 내기가 좋아요. 이게 학교에서 좀 유난히 영작을 낼 때 도치를 활용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도치. 더비교급.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가목적어. 이렇게 좀 구문적으로 좀 특이한 애들이 있죠. 뭐가 순서가 바뀌거나 막 이런 애들이 있잖아. 우리가 여태까지 중등부부터 배웠던 거는 다 이제 오형식을 기반으로 한 주어, 동사, 목적어 요 순서를 우리가 배워왔단 말이야. 그 틀에서 벗어나는 애들. 가목적어, 도치구문, 더비주동 다 그 틀에서 벗어나잖아요. 약간씩 순서가 바뀌니까. 그래서 이런 애들 갖다가 영작을 잘 내는 거야. 헷갈리니까. 됐어? 자 그러면 얘는 도치구문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도치구문으로 어떻게 쓰면 되느냐? 간단해. 아주 간단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A, B 자리에 뭐가 오냐면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한 단어씩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아까 말했다시피 명사면 명사, 뭐 동사면 동사, 형용사면 형용사 이렇게 오는 게 일반적이란 말이야. 그런데 A, B 자리에 뭐가 오냐면 주어 동사가 오는 거야. 주어 동사. 문장이 오는 거라고. 문장. 됐어? 자 그러면 도치구문으로는 이렇게 완성됩니다. 나돌리에 자 그냥 일단 한번 똑같이 써볼게. 나돌리 버돌스 B라고 일단 써놓을게. 일단 이렇게 써놓는데 A, B 자리에 주어 동사가 온다 했죠. 요 자리에 주어 동사 오고 요 자리에 주어 동사 오고 이런 형태거든. 이런 형태인데 앞에 나와 있는 놈은 요렇게 쓰면 틀려. 이렇게 쓰면 틀려.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 거꾸로 써야 돼. 동사 주어로 써야 돼. 근데 여기서 동사 주어 쓸 때 이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어떻게 써야 되냐면요. 의문문처럼 써야 돼. 의문문처럼. 됐어? 만약에 여기서 주어 자리에 you like라고 나왔다고 쳐볼게. 그러면은 자리를 바꿔서 like you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요. do you like로 써야 된다고. do you like. 의문문 쓰듯이. 알겠죠? 왜 그러냐면 이거는 사실 도치구문에서 나오는 건데 우리가 부정어가 이렇게 문장 앞에 나왔을 때는 주어 동사 도치가 되거든. 근데 그때 도치를 시킬 때 의문문 쓰듯이 도치가 돼요. 원래. 그겁니다. 그럼 뒤에 있는 놈은 도치가
안 돼요. 왜? 여긴 부정어가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만 도치가 되는 거야. 나돌리 동사 주어 버돌소 주어 동사 요 순서야. 요 순서. 됐어? 헷갈릴 수 있겠죠. 학생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얘네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영작으로 시험에 잘 나오는 거라고. 됐냐? 요거 좀 추가로 말한 거야. 그래서 병렬 구조와는 오히려 무관하게 다른 쪽으로 시험에 나오는 거야. 상관도 없었어. 다시 한번 첫 번째보다 수일치로 나온다. 근데 수일치는요 요즘에 잘 안 나와. 요즘엔 잘 안 나와요. 왜? 너무 쉬워. 너무 쉬워. 보스는 복수다. 둘 다니까. 나머지는 B의 수일치하잖아. 너무 쉽잖아 이거. 그래서 잘 안 됩니다. 만약에 나왔다. 감사합니다 하고 맞추면 돼요. 이런 건 너무 쉽고요. 얘는 나올 만하죠. 얘는요. 특히 2번 도치구문. 다시 한번 보다. 영작으로 잘 나와요. 여러분 작년에 시험을 경험해봐서 알겠지만 우리 학교에서 단순하게 한글 주고 영작해라 이런 문제 많이 내냐? 많이는 안 내죠.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지만 많이 안 내잖아. 대부분 뭐야? 주제를 영작해라. 요지를 영작해라. 요약문을 완성해라. 또는 질문 주고 이거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써라. 이게 서술형에 나오는 대부분 유형이죠. 그렇죠? 어법 제외하고요. 그러면은 만약에 요지나 주제를 영작하라고 해. 근데 얘를 활용해야 된다고. 됐어? 그러니까 이제 너네는 문제가 뭐냐? 영작 자체도 못하는데 근데 이거를 또 도치하고 뭐하고 하려고 하니까 이제 머리가 터지는 거야. 됐어? 그러면서 많이 틀리는 거야. 그래서 시험 내기가 좋다. 됐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첫 번째가 뭐다? 등위 접속사를 활용해서 병렬 구조를 만들 수 있다. 그거의 확장 버전인 상관 접속사까지 봤다. 됐어?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를 봐야겠지. 여기 좀 지울게요. 동그라미 2번 쓸 거야. 자, 그러면 병렬 구조를 만드는 게 꼭 우리가 등위 접속사로만 만드느냐? 그렇진 않아. 지금 제목 자체가 뭐야? 병렬 구조와 비교 구문이잖아. 이 둘을 왜 묶어놨겠냐? 관련이 있으니까 묶어놨겠죠. 그렇지?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비교 구문에서도 만듭니다. 비교 구문. 아까 내가 데일리 할 때 잠깐 얘기했죠. 비교 구문. 비교 구문에서도 병렬 구조가 성립한다. 비교 구문 하면 우리가 딱 떠올라야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야 돼. 첫 번째, 원급을 이용한 비교, as 원급 as. 두 번째, 비교급을 이용한 비교, 비교급의 den이죠. 세 번째, 최상급을 이용한 비교가 있죠. 더 플러스 최상급 이렇게 쓴다는 거. 근데 여기에서 더 최상급은 제외도 돼요. 얘는 병렬 구조로 안 나옵니다. 병렬 구조로 나오는 건 as 원급 as랑 비교급의 den 이거 두 개만 나와요. 자, 왜 그러냐면 이유를 설명할게요. 잠깐 앞에 봐봐. 자, 봐봐. 얘들아. 비교 구문에 대한 기본을 좀 기본 개념을 생각해보자. 야, 비교를 하려면은 최소 대상이 몇 개 있어야 돼? 두 개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야 얘랑 얘랑 뭔가를 비교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비교 구문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잖아요. 왜 세 가지가 있냐면 잘 봐봐. 첫 번째는 뭐냐면 얘랑 얘가 있어. 두 대상이 있어. 서로 다른 두 대상이 있어. 그럼 얘네들이 비슷하다라는 버전의 비교가 하나 나와야겠지. 비슷할 수 있잖아. 두 번째 버전은 얘네들이 뭔가가 차이가 있다. 됐어?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대상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 둘, 세 개 이상이 있어. 이럴 때 이 세 마리 중에서 얘가 제일 어떠하다. 됐어? 그러니까 비교 구문이 세 종류가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병렬 구조는 뭐야? 두 개를 짝지는 거잖아. 얘랑 얘랑 형태가 똑같다. 이거잖아,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최상급은 뺀다는 거예요. 최상급은 세 개 이상이니까. 이해돼? 지금 뭔 말인지? 이해됐어? 준혁아 뭔 말인지 이해됐어? 그러면은 대상을 둘 놓고 비교하는 게 다시 한번 뭐라고? 둘이 비슷하다, 둘이 차이가 있다. 이거 두 개라고 했지? 둘이 비슷하다가 뭐라고? 이게 as 원급 as야. 둘이 차이가 있다가 뭐라고? 이게 비교급의 den이야.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병렬 구조가 성립할 수 있는 거야. 되니? 그래서 정리해서 써볼게요. 비교 구문에서 원급 비교 있어요. 우리가 동등 비교라고 합니다. 그럼 앞에 A가 나오고 뒤에 as 원급 as 나오고 B가 나오겠죠. 다시 한번 비교급 B가 나옵니다. A 나오고 비교급에 den 나오고 B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A, B 각각 A, B가 어떻다? 병렬 구조 성립한다는 거야. A가 I인지야. 그럼 B도 I인지로 쓴다고. 됐냐? 만약에 A를 주어 동사로 잡았어. 그럼 B도 주어 동사가 나오는 거야. 됐냐? 똑같이 간다고. 똑같이. 왜냐면 똑같은 것끼리 비교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됐냐?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 볼게. 비교 구문에서의 병렬 구조는요. 아까 등위 접속사에서 봤던 병렬 구조랑은 약간 다른 게 있어. 약간 다른 게 있어. 이제 뭐가 다르냐면 아까 우리가
등위 접속사에서 봤었던 병렬 구조는요. 시험에서 문제를 낼 때 동사 형태로 보통 많이 내거든. 여기 ing 쓸래, s 붙일래, ed 붙일래, 뭐 이런 식으로 시험을 내는 거야. 이게 이제 일반적인 병렬 구조의 시험이야. 제일 많이 나오는.